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소재들을 수출 규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에 관련들이 또 급등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품목을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플로린 폴리미드라고 해서 이 폴더본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그 소재로 쓰이는 겁니다. 또 레지스트라 그래서 이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는 이제 감광액의 이제 재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소재인데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도 90%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 회사들이 이 소재를 만듭니다만 아직 기술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에칭가스 쪽도 일본에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일본사 수입 비중이 이제 95% 이상이라고 하는데 몇몇 회사가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네프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그 일본하고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 소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거고요.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처럼 한일 간에 또 이런 반도체 소재 관련된 무역 전쟁이 또 시작이 된 건데 일부에서는 이 선거를 앞두고 아베가 쇼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쇼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 입장에서 참여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분명히 우리하고 어떤 외교적인 갈등 구조의 해결 없이는 조금 더 이 트럼프의 벼랑급 점수를 모방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그 일본 사람들의 그런 그 특성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정서는 조금 이제 화끈하죠. 확 끌어올렸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면 일본 애들은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뭔가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다 작업을 하고 치밀한 그런 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 우리에게 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은 그냥 기분에 의해서 어떤 쇼맨십에 의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치밀하게 뭔가 계산을 하고 우리에게 타격도 주고 분명히 그들도 타격을 입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자신들의 그런 이 타격은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에 타격을 좀 크게 입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봅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상당히 좀 악재가 좀 시장에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 시장 악재에서 반사이익 되는 쪽으로 실질적 이익은 없더라도 세력들은 항상 그런 먹거리가 생기면 뉴스를 생산하면서 수급을 형성한다 그랬죠. 이것이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으면 뭐 미중 무역 전쟁처럼 뭔가 화해 무드가 나오는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는 뭐 WTO에 제소도 하고 뭐 외교적으로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반도체 매년 이렇게 그 투자를 하겠다. 일정씩 투자를 해서 이 소재 관련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국산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부랴부랴 발표를 했는데 소재 산업은 일반 그런 이 장치 산업 중에서도 가장 좀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1조 원씩 투자를 매년 한다 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기술력이 당겨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재료를 가지고 소재 관련 섹터에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지금 뭐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세력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수급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지금의 뭐 여당이 계속 가든 야당이 또 새로 정권을 잡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반드시 일본과 관련된 이런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소재 분야, 이쪽은 우리가 100년 대계를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본은 우리를 뒤통수 칠 수 있다.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자,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하게 대장주 노릇을 했던 것은 역시 시가총액이 작은 600억대 램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시가계 방립 등 이런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다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시장에서 부각됐던 거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소재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7나노급에 들어가는 그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동진 세미캠이나 뭐 후성 이런 종목들에 강하게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이 없더라도 이 세력들은 뉴스를 자꾸 만들면서 수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소 화물 생산하는 후성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하고 맞짱을 뜨면서 아마 수급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6천억대, 7천억대니까 작은 시가총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개인 세력도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큰 개인 세력을 붙은 게 아니라 일부 이런 그 저가주를 노리는 개인 세력들이 붙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동진이나 후성 같은 경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개인 세력인데도 큰 개인 세력들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질지 공매도 세력이 깨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21일 그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계속해서 뉴스를 생산하면서 수급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강한 수급이 유입되지 않고 이미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그 원료하고 방리 식가격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솔브레인이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합작 법인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LTC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화물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역시 그 앞으로 소재 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시가총액도 이제 900억대로 크지 않죠. 다만 이제 10,000원의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날아가면은 사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도 반도체 공정 소재하고 장비를 생산합니다. 전환가가 6,150원짜리 사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뜨면 언제든지 사채는 나올 수 있죠. 러셀 같은 경우도 이 방막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됐는데요. 시가총액도 700억대고 다만 최대 주주 지금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종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LTC, 오션브리지, 러셀은 철저하게 이 스윙 전략보다는 장중에 기회가 있으면 장중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경인양행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염료 만드는 회사인데 이 계열사를 통해서 반도체하고 OLED 소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2,800억대죠. 그래서 잠깐 좀 수급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이제 또 조금씩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죠. SK솔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세라믹을 생산하는데 역시 소재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가 소재를 꾸준하게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뉴스로 삼아서 당장은 뭐 이익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재료를 삼는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이제 앞으로 수소 관련해서 수소 경제를 이루겠다 그래서 수소 관련들이 막 급등락하고 수급이 형성됐듯이 지금 일본 수출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반사이익이 나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대감만 갖고 수급을 만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이 아니라 그냥 테마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전되는 화해 모드가 나오면 이것들은 다 같이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급속도로 수급이 꼬이면서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뉴스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고, 하지만 아베 입장에서는 참의원 선거 전에 이것을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들을 주가의 위치를 통해서 또 대응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주로 움직였던 램 테크놀로지부터 보죠. 아주 뭐 강하게 상한가 붙이고 그 상한가 위에서 지금 고가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업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은 상대를 알아는 게 좋고, 얘를 기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전업은 이 종목을 장중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역시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다루면 쉽지 않은 종목이 될 거예요. 자, 항상 박스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시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큰 박스를 보면 요렇게 이제 그 상한가 간 날 상단에서 이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꼬리 달고 떨어지면 꼬리 달고 그랬는데 금요일장에는 거래도 급감하면서 꼬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종가까지 떨어져서 수급을 형성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반등을 시도할 거냐, 그건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반등 시에도 이렇게 수급이 약하면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놀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반등해서 여기를 치고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런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램 테크놀로지가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게 유통 물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비중을 상당히 낮춰놓고서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거래대금이 46억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장주지만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얘를 보면서 다른 종목들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동진semchem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6천억 들죠. 그렇지만 공매도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급등할 때 뭐 70만 주, 뭐 110만 주 이렇게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죠. 지금 대차 거래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수혜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바로 그냥 꼬꾸라지지 않고 떨어지면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꼬리 달고 이렇게 그렇게 이 저가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배경은 큰 세력들이 일단은 들어와서 뭔가 핸들링을 하려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개인 세력들도 큰 세력들은 커요. 자, 그러면 역시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앞전에 이제 고점이 요 자리입니다. 이 고점의 이 자리를 넘자마자 다 뚫겨 막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려면 역시 13,000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위에서 형성이 안 되면 역시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종가, 그 위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결국은 다시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밑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나오면 사실 그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첫 번째 양봉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된다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하고 지금 맞짱 뜨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 12,000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나오면 직장인 투자자들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물량을 그때부터 조금씩 사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고 다시 이 저점을 확인한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많이 있어지는 겁니다. 동비스semcam은 이 공매도 세력들하고의 맞짱에서 상당히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매물 소화 후에 이 13,000원 돌파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대감인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자, 그리고 후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성도 지금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이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대양봉에서 박스를 지금 형성하는데, 자, 요 자리가 이제 박스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전에도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앞전에 꼬리를 장악하면서 장대양봉을 만들고 대량거래 수반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나왔을 때 그 자리가 지지되면서 눌림목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 자리를 훼손시키느냐 훼손시키지 않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후손 같은 경우 이 자리 근처에 내려왔을 때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고 장중에 살짝 깼다가도 종가상으로 붙이면서 결국 요 상단 박스에서 계속 놀아야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후성도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하고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매도가 급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60만 주, 8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매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맞짱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맞짱의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참여연 선거 전까지 이 수급을 만든 세력이 승리하지 않을까. 확률로 따지면 7대3 정도로 승리할 확률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렇게 되는지. 자, 그리고 솔브레인. 예, 역시 개불 동반에서 급등하는 과정에서 상단에서 지금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장대 양봉보다는 개불 동반한 단봉식의 움직임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도 큰데 얘는 공매도 세력이 물론 뭐 기본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만 아주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이 솔브레인의 박스권 하단을 여러분들 노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고, 만약에 이 하단이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역시 다음의 하단 자리, 이 자리까지는 조금 깨끗하게 보죠. 자, 이 자리의 박스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자리를 깰 가능성보다는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 고점에 도전할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안전하게도 좀 더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솔브레인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대장주가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역시 동진세미캠, 후성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ENF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수급이 아주 크게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탄력도도 약하니까요. 자, 그 배경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그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수출 통관 절차에서 일정 부분 이 통관 절차가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재를 삼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았던 거죠. 그 업계 관계자들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계속 우상향합니다. 수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박스에서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박스에서요. 이 박스의 하단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이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들이 지금 계속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ENF 테크놀로지도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원래 거래량도 많지 않지만 공매도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택하시면 되고요. 자, LTC 같은 경우 역시 저가주입니다. 시총이 작다 보니까 아주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매매하기가 거래량도 적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이 박스, 큰 박스를 봐야 되겠죠. 자, 이 큰 박스에서 노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런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박스 하단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거래 대금이 작죠. 30억. 그러면 결국 다시 이 박스의 하단 바닥까지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최근에 바닥을 형성했던 이 쌍바닥의 자리,
그러니까 이 1,500원에서 이 10,000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수급 상황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작아서 매매가 쉽지 않다. 자, 러셀 같은 경우는 저가준데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대량 거래 터지고 아주 이 눌림목 달타는 쉽지 않지만 장중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꼬리도 크게 달고 급등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은 요 상단의 박스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깨고 내려오면은 하단까지 다시 다 되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종목들은 거래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중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 역시 최대 주주 변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잘못되면 수급이 또 순식간에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고요. 자, 경인양행 같은 경우 이 바닥에서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에 놓고 보면 자, 요렇게 지금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7,450원 박스가 상단인데 저항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이거를 넘고 밟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저항의 위치를 놓으면 큰 박스 안에서 작은 박스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또 작은 박스는 이렇게 되겠죠. 요 작은 박스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거래대금 자체가 200억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은 관심 있는 분은 보셔도 되겠죠. 그러나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먼저 움직였던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쪽에 움직임이 좀 난데 얘도 공매도들이 지금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 공매도 세력들하고 맞짱을 뜨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SK 솔믹스 같은 경우도 자, 공매도 세력들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어요. 자, 공매도가 없다가 급속도로 공매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공매도 세력들하고 이제 맞짱 뜨는 관계에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역별이긴 하지만 이쁜 그림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림상으로. 장대 항복 나왔고 꼬리가 달렸습니다만 꼬리 위에서 지금 매물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하고 맞짱을 뜨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럼 역시 얘도 상단의 박스를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상단에 박스를 그려놓고 이 박스 하단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역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장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 4,000원 위에서 이 박스를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이 형성되는 애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이때 2천만 주 정도 되는 대량 거래인데 최소한 1,0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가 돼야 이 4,300원을 돌파하면서 거기에 안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이 형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장중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렇고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역별에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대량 거래가 계속해서 터져주지 않으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다 받는 구조예요. 자, 동진세미캠도 한번 보면 보시다시피 역별에 있었다가 지금 정별로 돌아서려고 하기 때문에 다 매물을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후성 마찬가지죠. 다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을 받아서 이런 대량 거래들이 계속 터져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솔브랜 마찬가지 여기 다 대량 거래를 터트리지 않으면 어려운 다 이제 매물대에 진입을 하는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ENF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좀 매물대가 좀 얇은 편입니다. 요 위에 있는 매물대니까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들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연속으로 수급이 붙지 않으면 종목들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탄력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형성 과정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자 한 줄 요약. 분노는 하되 수익은 챙기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일이었습니다.